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학생들의 진학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데이뻥뻥 시즌2. 아이고, 벌써 8번째 시간이네요. 예, 지난 시간에는 자기소개서에서 인문사회 계열의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의 중심 소재인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설화고등학교 이윤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이은영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너무 좋네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인성도 역시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도 중요합니다. 사실 인성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크게 우열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본 자격 조건과 같다고나 할까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품성으로 생각해야겠네요. 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바라보는 인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인성은 개개인의 됨됨이가 아닌 공동체 역량, 즉 사회성 또는 사회적 관계 능력을 평가합니다. 건국대, 경희대 등 6개 대학의 공동 연구를 보면 인성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성이란 건 공동체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행동과 사고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인성이라는 거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까요? 대학에서 바라보는 인성의 평가 요소로는 협업 능력, 배려와 나눔,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었는지를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인성 영역 역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인성도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평가하는군요. 그럼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그리고 성실성 평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협업 능력은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자주 나타나는가? 나눔과 배려는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한 구체적인 경험이 자주 나타나는가? 소통 능력은 수업이나 교과 외 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가? 도덕성은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가? 성실성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등등을 평가합니다. 인성의 평가 요소는 공동체 활동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품성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성, 관계 역량 모두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인성 영역 같은 경우는 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 비해서 소재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다양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 속에 찾다 보니 소재와 내용이 많이 평이해질 수 있습니다. 인성의 소재와 내용이 평이하다는 것은 대동소이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주로 어떤 소재들이 그런가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인성 소재로 체육대회, 합창대회 등 드러난 갈등 관리 또는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 가방을 들어주기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나열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나열하기보다는 공동체에서 자신이 맡았던 역할과 노력이 무엇이고 그 결과 공동체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자기소개서에 담으면 더 좋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방송 잘 들으면 소재의 차별화를 고민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만한 게 뭐 없을까요? 사실 인성 부분에서 전공 적합성과 연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공 적합성과 연계하여 이야기한다면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인성에 있어서 활동 내용을 나열하기보다는 느낀 점을 많이 쓰되 차별화를 위해 전공 적합성과 연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리를 참 잘하십니다. 제가 또 정리는 기가 막히죠. 선생님, 그렇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인성 관련 소재를 찾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 연역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 출결 상황,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지원자의 인성 관련 사실 및 활동을 파악하고 이를 자기소개서 2번과 연계하여 평가합니다. 네, 인성도 역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바라본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자기소개서 3번 문항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갈등 상황에서 갈등 해결한 자신의 노력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합리적인 설득 과정과 상대방의 변화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을 어필하면서 합리적인 설득 노력과 상대방의 변화를 써야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본인만 선한 해결사이고 경청하는 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문제 상황을 팔로우십, 합리적인 설득, 공감 능력 등으로 극복했다고 쓴다면 눈에 띄고 신선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 생활에서 흔히 겪는 일상 속에서 본인의 인성을 드러내면 참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반이 합창대 1등을 했다. 그래서 참 기뻤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지원자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기억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소개에서 모든 문항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여 그리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반이 합창대에 나가는데 곡 선정 과정, 본인의 파트, 본인의 노력 과정, 그리고 1등 했는데 기여한 점과 느낀 점 이런 것들이 기술된다면 인성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는 착하다는 식의 스토리텔링이 아닌 함께 했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내용으로 사회성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이 핵심입니다. 그럼 학생 활동 사례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우선 학교 안에서의 활동 사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학생의 활동을 소재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학창 시절 체육대회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하죠. 뭐 축구나 줄다리기 그리고 릴레이.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추억이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좀 평범한 소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소재는 평범하지만 사회성을 강조한 스토리텔링이 좋아서입니다. 최근에는 학생회가 체육대회를 주관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 모두를 합니다. 스스로 운영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가 아주 많아요. 근데 학생이 사회 보는 거는 뭐 알겠는데 프로그램 개발까지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례 학생은 학생의 임원으로 체육대회 당일 경기가 없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를 자기소개서에 담았습니다. 잠시만요. 체육대회 날 경기가 없는 학생도 있나요? 예, 맞아요. 예선에서 탈락한 학급도 있고요. 또 경기가 한두 개 남은 학급도 있답니다. 이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예, 길거리 노래방과 이색 달리기, 다트 던지기, 프로필 사진 찍어주기 등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거 보니까 사실 혼자 하기는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임원 모두가 각자 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부하여 기획하였고요. 홍보도 하였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 수 조정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정작 행사 당일에 발생하였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경기 시종 모두 중복이 되었고요. 또 학생들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는데요. 본인이 애써 준비한 프로그램들인데 이게 중복돼서 우왕좌왕하였다니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학생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네, 학생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홍보지를 작성할 때 프로그램마다 진행하는 시간이 다 다르고 학급마다 상황이 다 다름을 인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임원 단톡방과 게시판을 활용하여 다 알렸고요. 또 학급별 시간차를 두게 했습니다. 또 홍보를 학교 페이스북을 더 보완했고요. 임원 단톡방, 게시판 활용, 그리고 페이스북. 정신 없었겠어요. 근데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은 모두 짜증냈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와보니 너무나 북적북적하고 힘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학생들이 노력한 게시판이나 페이스북 통해서 취지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에 진행을 함께 도왔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임원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없었다면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만들기 위해 임원들 모두 힘을 모으는 그 모습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대견스럽게 느껴지네요.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 성장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 학생은 또 체육대회 다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도 했다고 그래요. 이 설문조사에 나타난 미흡한 점, 우수한 점, 이런 것들 모두를 기록에 남겼는데요. 내년에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체계적인 준비와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흡한 점까지 기록으로 남겼다니 확실한 거는 저와는 다른 사람이네요.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았을 네. 텐데 멋진 친구들입니다. 또 다른 교내 사례도 있을까요? 이번에는 학급 활동 사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학급 활동 사례도 있나요? 이거 100개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릴게요. 예. 혹시 학급 출입구에 크게 다른 반 학생 출입 금지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끔 학급마다 출입구 유리에다가 붙여놓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12반 학생의 출입 금지입니다. 아니, 도대체 12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궁금하네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반장으로 학교 적응 프로젝트를 운영한 사례입니다. 다른 반 학생과 크게 다퉈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설득해 보고요. 담임 선생님들도 그리고 부모님도 노력했으나 모두 허사였다고 합니다. 결국 자퇴한다는 소문을 들은 반장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적응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다툼으로 잘퇴를 결정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이 학생을 위해서 반장이 친구들과 함께 만든 학교 적응 프로젝트, 그게 궁금하네요. 네, 반 전체 모두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친구에게 12반 모두는 내 편이야, 힘내. 이렇게 문자 보내기를 나오는 날까지 시주를 했답니다. 또한 그 친구를 위해 급식실 함께 가기, 화장실 함께 가기 이런 역할을 나누었고요. 또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구에 12반 학생의 출입금지 그 편말을 붙여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과정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 그 학생은 나왔나요? 네, 물론 나왔죠. 반 친구들의 문자와 노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학급도 똘똘 뭉쳤을 것 같아요. 친구가 학교에 나온 날부터 일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모두 힘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저도 감동했습니다. 결국 다툰 친구와 오해도 다 풀었고요. 즐겁게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도 성숙하고 학교 교실도 웃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십시일반이라는 말처럼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의 활동 사례를 들었는데요.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는 학교 밖 봉사활동에 관련된 인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그 봉사활동은 꼭 전공과 연계되는 활동이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사활동은 꾸준히 지속적이고 본인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 학생들한테 봉사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 봉사활동은 진정성, 지속성, 자발성이 중요한 만큼 일회성인 그 봉사활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은 도움을 준 사례보다 도움을 준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구체적인 사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한 교육봉사 활동 이야기입니다. 야, 어떤 내용인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로 일본어 기초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너무 지루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 아이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요리놀이, 운동의 놀이, 스티커 시장 등으로 수업 방식을 바꾸어서 참여를 유도했답니다. 야, 재밌었겠는데요? 요리놀이나 운동의 놀이 그리고 스티커 시장. 우리 아이들이 요리, 운동, 스티커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끝나기만 기다리던 학생들은 지루해하지 않았고요. 다음에 또 배우러 올게요 하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경청으로부터 시작된 변화는 웃고 즐기는 수업으로 바뀌었고 아이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자세를 배웠다고 합니다. 야, 경청을 통해 수업의 변화를 이끈 학생이네요.
네, 맞아요. 이 학생은 스스로 되돌아보고 자신의 성장을 이끈 학생인데요. 이후 변화가 더 인상적입니다. 이 활동도 지금 인상적이었는데 활동 후의 변화도 있다고요? 네. 어떤 변화인지 궁금하네요. 그 후에 매일 칠판에 일본어 단어를 기록하고 교과서 본문을 구연동화하듯이 읽어줬다고 그래요. 친구들이 교과서 본문을 구연동화하듯이 들었기 때문에 일본어 수업 시간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단어를 쓰고 본문을 구연동화로 읽어줬다니 참 대단하네요. 이 학생은 봉사활동에서 외국어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았고 그 성장이 학급으로와 작고 사소한 도움으로 수업의 즐거움을 이끄는 나눔의 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 학생의 봉사활동이 학급 자율활동 그리고 수업으로까지 이어진 학생이네요. 네, 맞아요.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중학교 때부터 노인 말벗 지원 봉사활동한 친구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어르신 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익숙해질수록 어르신의 이야기가 역사책에 있는 것처럼 다가왔다고 합니다. 늘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들은 거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사실 보통 학생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좀 어려워하잖아요. 이 학생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질 때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무리 봉사활동이라고 해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형식이 아닌 의미를 갖고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학생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변화와 성장을 함께 볼 수 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이 학생의 변화와 성장은 무엇인가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자서전 써드리기 봉사활동에 지원했던 거죠. 할머니의 자서전 쓰기 위해 한 달에 2번 이상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또 부모님 생각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나눈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출판도 하였고요. 야, 자서전을 받으신 할머니의 감격스러운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정말 훈훈하네요. 예, 이런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죠. 예. 예, 오늘은 자기소개서 3번 문항, 인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인성에 대해서 한마디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인성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사회 구성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성공한 사례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활동의 내용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의 역할과 변화, 그리고 상대방, 더 나아가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까지 함께 볼 수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오늘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서의 4번 문항, 대학별 자율문항과 인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